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FOMC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를 두고 시장의 지표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미국 증시는 이렇게 발표가 된 이후에 시장이 움직였지만 유럽 증시는 이미 마감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대감이 시장에는 더 큰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유럽 증시는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살펴보시면 0.65%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4,37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렇게 소폭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금리 동결과 연관이 있는 발표가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유럽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후 8시에 해당이 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유럽 증시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유 가격은 살펴보시면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68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8.68달러의 마감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렇게 원유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이 미국에서 금리를 이번에는 동결을 하지만 연내에는 추가 금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불안해진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미국의 원유 재고까지도 하락세를 나타내도록 했던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과 다우존스에 따르면 미국의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791만 9천 배럴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겹쳐지면서 원유의 가격은 1%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상황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6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2번의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이른바 매파적인 동결을 단행한 데 따른 실망감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다우지수가 0.68% 하락했고 S&P 500은 0.08%, 나스닥이 0.39% 상승했던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7%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향후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적절한 추가 긴축이 필요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누적된 통화정책 효과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한 개인 소비 지출 PCE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를 석 달 전인 올해 3월에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했지만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전망은 3.6에서 3.9%로 상향 제시했고 올해 GDP 증가율은 0.4에서 1%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비용 증가를 이유로 향후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 제시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6% 이상 급락하면서 1년 최저치로 떨어지며 동종업체는 물론 헬스케어 업종 전반을 끌어내렸고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가 메타 플랫폼이 디지털 광고에서 최고의 선택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에 270에서 전일 종가 대비 14%가 높은 310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메타의 주가는 0.75%가 상승했으며 실적 개선을 위해 전체 직원의 7%에 달하는 약 130명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공시한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기반해 무선 스피커 제조사 소노스 잉크의 주가는 3.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유틸리티와 항공사, 반도체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헬스케어를 비롯해 임의소비재, 에너지, 건설, 기초소재 등은 약세를 보였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79%, 달러 인덱스는 0.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3%가 하락해 예상보다 더욱 큰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3% 하락하면서 연율로 1.1% 상승에 그쳤다고 발표했는데요. 올 들어 5개월 사이에 세 번째 월간 기준으로 하락한 것이며 연율로는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지였습니다. 4월에는 연율로 2.3%였고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지가 집계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였던 전달 대비 0.1% 하락을 크게 하회한 수치였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미래의 소비자 물가에 대한 선행지표로 해석이 되며 회사들이 연료와 포장 등 제품에 지불하는 금액을 토대로 산출되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의 도매 물가 상승률은 4월에 2.3에서 5월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 물가가 완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4월의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포인트가 올랐고 3월에는 0.4%가 하락했으며 식료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물가 역시 1년 전보다 2.8%가 상승하면서 4월에 3.3%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인 펀드 스트렛의 톰 리 리서치 헤드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아닌 확장 국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자재 가격이 둔화됐고 재고도 다시 쌓이기 시작했으며 고용시장 역시 유연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월가 다른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치는 것과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그는 이런 조건들은 투자자들의 우려가 매우 클 때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라면서 올해 S&P 500 지수가 연초 이후 13% 이상 상승한 것을 언급하면서 빅테크 업체들인 빵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경제가 확장 국면이라면 다른 종목들도 상승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점차 시장과 연준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구글의 에드테크를 반독점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라 시장에서는 구글이 에드테크 사업의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알파벳을 반독점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위원회는 구글이 자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 서비스에 특혜를 줘 경쟁 광고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와 광고주와 온라인 게시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왔다면서 지배적인 권력을 남용해왔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에드테이크 사업은 지난해 구글 사업부 전체 매출에서 79%를 차지하는 최대 수익원으로 검색 서비스, 지메일, 구글페이, 구글 지도, 유튜브 광고, 구글 애드 매니저, 그리고 애드센스 등이 이에 해당하며 2022년 광고 수입만 2,245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리서치 업체인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구글은 전 세계 광고 매출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으로 오늘 구글의 모의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0.13%가 하락해 123달러 6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5월 소매 판매, 즉 리테일 세일즈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어 노동부의 5월 수출입 가격,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6월 제조업 지표,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6월 제조업 지표, 연방준비제도의 5월 산업생산,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어도비 잉크를 시작으로 크로거, JB링크, 존 와일리 앤 선스 잉크, 그리고 오로라 모빌 LTD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 일정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하락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더 큰 폭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수급이 이탈을 하면서 하루 만에 하락 마감을 한 거였고요. 0.72% 하락한 2,61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나머지 대형주들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0.14%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71,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0.59%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11만 8,800원의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투톱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악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급락을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97% 하락했고요. 삼성 SDI도 1.48%, LG화학도 2.31%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36%, 또 포스코퓨처엠도 5%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미국에서 중국 기업인 고션에 대해서 배터리 공장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시간주에 설립 추진 중인 고션의 양극재 및 음극재 공장을 허가해 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반사수의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셋업체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일부 소재 종목들까지도 대체적으로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일 시장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냈고 파란불을 켜낸 가운데 그 안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던 2차 전지주들은 금양 그리고 애경케미칼이 대표적인 종목이겠습니다. 금양은 5.97%로 6%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58,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그 밖에 애경케미칼도 18.23% 급등을 하면서 22,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애경케미칼뿐만 아니라 이수화학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수화학이 15.55% 급등한 34,5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우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들고 오면서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소재 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러들었고요. 따라서 주가도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주로 여겨지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가 이번에 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수급이 이수화학 쪽으로 옮겨오면서 이수화학의 주가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로는 운수창고 살펴볼 텐데요. 그 전거래부터 항공주들이 이렇게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전일 시장에서 소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23,350원의 주가를 형성했습니다만 이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이 0.78%로 1%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장 초반에 더 강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나머지 LCC 저가항공주들이 탄력을 받았는데요. 진에어가 1.81%, 티웨이항공이 1.69% 올랐습니다. 또 제주항공이 5.65%로 가장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갔고요. 에어부산은 0.6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5월 최대 기록 소식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전망이 제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이 항공을 향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된 겁니다. 여름에 휴가철을 맞이를 해서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특히 저가 항공 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가장 많이 튀어올랐던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실적도 이미 올해 초에 흑자 전환을 했고 또 제주항공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3% 넘게 늘어났다는 점에도 집중을 했습니다.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까지 부각이 되면서 제주항공의 주가가 5% 넘게 올랐고요. 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전과 비교했을 때 500%가량 증가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철강 금속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금속 섹터 전반적으로는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게 제시가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그 안에서도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대표적인 종목이죠. 현대제철 3.28%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51%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풍산도 3.42%, 또 고려아연도 2.13%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철강 금속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따라서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현대제철의 주가만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 3.28% 오른 34,6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중에는 35,600원까지 장 초반에 터치해내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수의 흐름대로 막판을 갈수록 탄력이 둔화가 됐다는 점도 주가 양상의 특징으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가운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동일산업이 30%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만호제강도 29.97% 하락세를 드러냈는데 이 제2의 SG 사태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전일 시장에는 번지면서 5가지 종목들이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일어난 건데요. 동일산업과 만호제강이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에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한방직 그리고 박림까지도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87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2% 넘는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2.79% 하락을 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종목들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10.25% 하락을 했고요. LNF도 9.24%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에코프로도 10.95%로 급락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대표적인 소재 종목들 3가지뿐만 아니라 천보, 나노신소재, 성일하이텍, 엔캠, 또 에코프로 HN, 세빛캠 등 이런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상승률을 모두 다 뱉어내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에 허용을 해줬다. 따라서 이 바이든 정부가 시작점을 알린 것 아니냐. 중국 기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번지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금속 섹터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속 섹터에서도 동일금속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한 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제2의 SG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었던 가운데 동일금속이 그 5가지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었고요. 30%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21,7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